그때 현장에 있었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.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? 형사적 책임, 민사적 책임, 뭐 어떤 책임을 지실 건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는 건지. 내가 너 명함 알아서 필요 없고,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. 내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디 그냥 가, 씨. 안녕하세요. 로이어랜드의 은지민 변호사. 우철한 변호사입니다. 금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?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? 도의적으로. 네. 도의적으로 이게 너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고 천인공노할 짓이다.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정말 영상 보면서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. 좀 말하는 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이렇게 말하면 표현하면 안 되지만 진짜 좀 나쁜 사람이다 라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, 많은 또 관심사인 산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결국 이 사람이 고의로 이런 행동을 했냐 아니면 과실로 이런 행동을 했냐를 일단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형법 13조는 범이라고 해서 일단 고의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. 그리고 형법 14조가 과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소위 말하는 업무방해죄는 고의에 의한 행위일 때만 처벌을 할 뿐 과실 때는 처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이 택시기사분의 행동이 정말 고의적인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, 이분들이 정말 다양한 발언들을 했거든요. 그렇죠. 그 중에서 가장 뭐 이제 분노하고 계시는 게 죽으면 자기가 책임지겠다. 뭐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모르겠는데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죠. 뭐 이 발언을 두고 또 어떤 뭐 변호사나 뭐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오히려 그 발언이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죽을 상황이 아니라고 인지를 해서 나온 발언이다. 근데 저는 좀 오히려 더 좀 그런 생각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 게, 그럼 앞으로 저희가 뭐 어떤 상황에서 그럼 다 내가 책임질게.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그걸 자기가 인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건지. 그러한 주장은 법감정에도 굉장히 부합하지 않아요. 정말 이 사람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으면서도 내가 죽으면 책임질게, 이 발언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인지를 못했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되게 아이러니가 될 수 있거든요.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. 앞으로 또 악용될 사례들도 무궁무진해 보이고. 해당 사건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? 저희 판례에 따르면 이제 용인서를 취하고 있어서 미필적 고의로라도 인정을 받으려면 저 사람이 죽어도 좋다라는 인지가 되어야 합니다. 근데 뭐 블랙박스 영상을 보거나 했을 때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저 안에 환자가 타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아 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정말 응급환자 있는 거 맞냐 확인도 막 안에 들어가서 그 유족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진 촬영도 했다고 하고, 그리고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지금 당장 안 가면 죽을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고지를 받았는지, 내 행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당장 죽을 수 있다라는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, 제 생각에는 과실은 인정이 돼서 과실치사로는 적용이 가능해도 살인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더라도 또 다음 단계가 남아있는 게 이 환자분께서 돌아가셨던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돼요. 근데 지금 저희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되게 어려운 게, 결국 이 환자분의 사인이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거든요. 환자분께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는지, 어느 정도의 출혈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응급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는지,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진료기록부가 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불가해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택시기사 행동이 없었더라면 이 환자분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야 한다. 이 입증관계가 무조건 밝혀져야 되는 거거든요. 세간에 알려진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, 만약에 이런 게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면, 진료기록부가 공개가 되고 그 밖에 정황상에 비추어 봤을 때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살인죄 적용을 강하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아직 이런 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살인죄가 인과관계에 인정될 여지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,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거든요. 만약에 이 택시기사분이 응급차를 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, 그래서 응급차가 제 시간에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, 사실 이분한테 살인죄는 고사하고 과실치사죄도 묻기가 어려울 겁니다. 이 택시기사는 이 환자의 죽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게 되니까요. 그래서 이 환자로 인해서 제가 영상 보니까 응급차 오기까지 거의 한 9분 정도 막아섰더라고요. 그리고 또 환자 또 옮기고 하면서 총 한 15분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, 서두에도 언급을 했지만 자기 입으로도
자기도 사설 응급차 많이 뭐 운전해봤고 뭐 좀 생리를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. 뭐 적어도 이쪽 업계를 잘 아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더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주의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급 환자를 나중에 확인을 했음에도 방치를 하고 못 가게 하고 뭐 구급차를 통해서 하면서 시간 정말 그 1분 1초가 급하다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과실치사죄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왜냐하면 그만큼의 부주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. 또 혹시나 뭐 살인죄 안 되고 죄 너무 송방방이 처벌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그 응급 환자의 이송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징역을 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당 법조에 의해서도 충분히 징역형이나 아니면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과실치사죄만 해도 뭐 사실 뭐 법정형이 작진 않아서 걱정을 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국민 내가 책임질게 이 한마디 때문에 그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크게 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저는 이거 진짜 보면서 너무 개념이 없는 발언이다. 소위 어떻게 성인이 응급 환자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. 진짜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차로 응급차를 가로막은 것 자체도 진짜 용납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분의 뭐 제가 그분의 일상생활과 인성과 성품 자체를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발언을 일삼은 사람에게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을 못 믿을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 자체가 이 사건을 정말 엄격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는 근거 중에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만약 그때 현장에 있었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.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? 어떤 책임을 지실 건데요? 뭐 형사적 책임, 민사적 책임, 뭐 어떤 책임을 지실 건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는 건지. 그리고 그게 어떤 책임이건 간에 꼭 말씀하신 것처럼 꼭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 안타까운 사건 오늘 다뤄봤는데요. 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그런 응급차, 또 요즘에 이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응급차들 지나가면 좀 길 안 비켜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저 안에 한시가 급한 환자가 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하시고 좀 그런 것들도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시고 또 혹여나 이런 경미한 교통사고 났을 때는 먼저 환자부터 보내고 사고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. 더 궁금하신 점들이라거나 저희 영상에 대해 코멘트 해주실 것들 있으면 댓글 가감없이 달아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번에 다른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변 은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